자칭 B급 며느리? 나 너무 좋아. B급. 왜 B급? B를 좀 세게 해야 돼. B급 예, 며느리. 아주 새로운 분입니다. B급 며느리 김진영 마담님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며느리는 없었다. 돌직구로 시어머니 잡는 B급 며느리 김진영. 사실 오늘 우리 김진영 마담님이 나오셔서 이 모든 주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아니 뭐 영화 찍으시고 뭐 요즘에 다큐멘터리 아,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사생활을 노출시킨 거죠. 아, 몰카인가요? 그리고 저는 자칭 B급 며느리가 아니에요. 너무 치욕스럽네요. B급은 저희 남편이 붙여준 거고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B급이 아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어쨌든 출연하시게 된 거가 됐잖아요. 저희가 밖에서 네, 볼 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머니랑 갈등이 있다가도 계속 이걸 찍고 있으면 어색해지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그 영화용으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어머니랑 어떤 일이 있어서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이 정말 불쾌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난 그런 적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남편한테 기록을. 어머니 말 못 바꾸게 찍어놔 이래서 증거 기록을 처음에는 사실은 남겼군요. 이 조그만 를 몰카처럼 찍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체중용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 쌓인 영상이 재밌다고 남편이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고 뭐 본인 영상이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영화가 된 거예요. 일이 커졌네. 제가 이분을 한 2년 전부터 뵙고 알고 있는 분인데 예, 예.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상대했다가 나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 신동성 선생님께서는 딱 보시면 경찰이 볼 아시잖아요. 때는 어때요? 딱 어떠세요? 조만간에 경찰서를 한두 번. 아, 뭘또 이런? 남편 고소하는 걸로. 팬분들이 그 자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워낙에 강하게 붙으시다 보면 경찰서를 한두 번 오도 저분도 한두 번 오겠구나.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웃는데 안 웃고 이렇게 계신 한 분이 계셨어요. 예, 왜 지금 옆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사실 소개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국민자가 들어가는 이분인데 사실 며느리들 먼저 소개해서 약간 심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표정이. 며느리 대표들이 나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시어머니 대표분도 나오셨습니다. 국민 시어머니 전원주 씨. 오늘은 웃음이 안 나오네요. 웃어야 되는데 네. 나이가 먹어도 또 바른 소리는 해야 되고 욕은 먹어도 내가 큰 소리는 치려고 올라.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제 며느님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내가 요즘에 좀 그래도 예전에 이런 이 모습들도 많이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놨다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도 못 참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뭐 그 못 참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 많아도. 묻어두는데 제일 보기 싫은 거는 남편 머리 위에 서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도덕이 남편이 오이고 부인이 아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역시. 지금도 나는 못 봐요. 말씀하실 때 김지정님 표정 좀 보세요. 왜 자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요? 저희가 맞상대 하실 수 있게 바로 옆자리를. 근데 요리가 웃으면서 사람 잡겠어. 전원주 선생님 나오시는 거 들으셨죠? 아, 사실 제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이렇게 저랑 노선은 굉장히 다르신데 노선은? 그냥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에 당당하신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칭찬해 주니까. 정말 멋지신 칭찬이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아니 이제 두 분의 케미도 오늘 너무가 기대가 네. 되고 사실 오늘 제일 처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분이 왜 나는 내가 한 건 아니고 남편이 붙인 거다 하지만 B급 며느리를 왜 자처하게 됐고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고 이분의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김진영 마담님. 네. 김지영 마담님. 아유, 소녀가. 저는 뭐지? 소녀? 근데 이 주먹인가? 주먹인가? 이쪽인가? 네. 저 영화 홍보하면서 찍은 영상 사진인데 네. 주제가 며느라. 너랑 나랑 어차피 남인데 앞으로 안 보면 되지 않겠니? 이거를 제가 하지 말고 전원주 선생님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며느라, 너랑. 며느라, 너랑 나랑 어차피 남인데
앞으로 안 보면 되지 않겠니? 살아있네. 살아있어. 모르겠어. 연기가 아니시다. 예. 자, 이 얘기를 들으신 건데. 요걸 들으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네, 예.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의 평범한 따뜻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굉장히 좀 독립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뭔가 특별하시다 이걸 느낀 건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부터였는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키워왔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이 엄마가 지금 서울에 오셨는데 같이 밥 좀 먹을래 해서 나간 자리에서 이제 제가 어색함을 없애려고 저희 고양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너무 이쁘지 않나 이랬더니 정말 얼굴이 약간 웃지 않으세요. 이쁘다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과 제가 혼자한 임신으로 급작스럽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신혼집이 될 곳에 저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고양이를 보낼 곳을 내가 이미 알아봤다. 보내지 않으면 보낼 곳을? 네, 뭐 아는 집에 보낼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권하시는데 제가 사실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독살 맞아요. 좀처럼 이렇게 투지가 세서 울거나 막 애원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거기 앉아서 정말 보낼 수가 없다고 제가 우는데 끝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애기 때문에? 쥐띠세요? 왜 싫어하세요? 아니 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걸 정말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더럽다 일단은. 근데 그날 그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우는데 옆에서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울면서 나와서 남편한테 나는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네, 사실은 그때 사실 그게 기회였는데. 저는 네, 그게 그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엄마도 너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막 저희 엄마가 그날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비겁해. 그래서 남편이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결혼하고도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그 후까지 계속 됐어요. 고양이 키우면 안 돼. 빨리 보내. 이 얘기는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가 정말 레이더처럼 저희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에 오실 때 이제 본인이 이번에 내가 김치를 가져가야겠다 하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얘 너 김치 필요하니? 그러면 아니요 안 필요해 어머니 이러면은 알았다 이러고 끊고 한 3시간 지나면 마치 리셋된 것처럼 얘 너 김치 필요하니? 이러면서 전화가 다시 오세요. 그럼 제가 내라고 같은 분이 똑같이. 네네 마치 정말 리셋된 느낌이에요. 얘 너 김치 필요하니? 마치 이전 통화는 없었던 것처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필요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올 때 김치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면서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죠. 전화로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시는데 제가 참다 이제 신혼 한 달 지내고 평균을 냈어요. 이분이 전화를 나한테 얼마나 하시나 했더니 하루에 7통이 오더라고요, 전화. 아유, 많이 하네. 이게 안 오는 날은 아예 안 오는데 오는 날은 뭐 20통도 오고 어떤 날은 2통 오고 그 다음 날 13통 오고 이런 평균을 내니까 7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억누르고 있는 차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제가 아이를 낳은 직후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저희 시할머니 댁 근처였는데 이제 시어머니 생각은 내가 시할머니 병간호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오가니 너희 집이 시할머니 댁과 가까우면 내가 자주 오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저희 집을 이사할 집을 골라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마치 휴게소 들리듯이 저희 집에 오가는 그 환경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집에서 1년을 못 버텼어요. 제가 남편한테 정말 애원하다시피 제발 우리 이사 좀 가자 해서 그 충돌은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아이를 저희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친정집에 맡겼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날 아이를 우리가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드려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를 맡기는 것조차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이게 내 결혼 생활인가 시어머니 결혼 생활인가 제가 그걸 아니 어머니 싫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고
그걸로 굉장히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날 밤에 이제 얘기를 하자고 찾아오셔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런 게 너무 불쾌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너랑 나랑 남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해서 뭐하니? 앞으로 안 보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그 말이 너무 상처받고 아니 이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할 땐 나보고 딸이라고 하면서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땐 나보고 남이라고 하시네. 그게 너무 서운해서 그때는 돌아 나가시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어른이시니까 지금 하신 말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파국의 길을 걸은 거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예요? 계속 아니죠. 이제 저희는 지금은 화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화해했다고요? 네. 내용이 전혀 화해한 내용이 누구 화해를 했어요? 아니, 지금 뭔가 상속을 받았나요? 이게 거의 7년 전 일이에요. 네네. 시부모님이 김치통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 김치. 네. 김치통을 들고 찾아오셔서 이제 어른이 그럴 수도 있지. 지난 일은 그냥 잊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란 것은 시부모님의 가족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을 부모님이 존중을 해주셔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존중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어른이고 이 사람이 우리 가장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시부모님의 그런 간섭이 모르겠어요. 어떤 안정감은 줬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 생활을 굉장히 해쳤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쪽을 보는데 내가 따가워. 저 할 말 까먹었어요. 너무 무서워. 아니야. 확대돼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무슨 일 있어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천의 아니 근데 연기자세요.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셨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도 잘못해서 바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 아니에요. 자체가.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제가 저희는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각자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짜증 유발을 잘 시키는. 저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짜증 유발을 많이 들으시는 그랬더니 저희 그 시댁 어른들이 가족회의를 소집하셨더라고요. 이제 얘는 문제다. 얘를 어떻게 해야 한다. 얘가 문제래요? 본인이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일단 어른들 반응은 이제 제가 너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른이 틀렸죠. 저는 김진영 씨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노래 보고 계시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말투에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말투가 아니고 내 주장이 너무 센 여자야.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더 화가 난 거야. 왜? 고양이에서도 밀렸지. 김치에서도 밀리지. 응? 그러니까 거기서 얘는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하니까 나를 좀 대우해주고 좋아해줘야 나도.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더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왜 20번씩 전화했겠어요? 얄밉거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 시작이 좋은 관계고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애교도 나올 수 있고 많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고양이에서 마음 맞아요. 상하고 있어서 네, 약간의 뾰족함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또 김씨를 갖다 대면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요 깔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지금 뭐든지 논리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저 아들 남편이 딱해요. 딱해요?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서 지휘를 잘해야 돼요. 가족을 맞아요.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아내한테 치여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나는 아내한테 시어머니한테 치여서 치여서 못한 못하는 거예요?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한 사람. 물론 어른이잖아. 남편의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는 것만 해도 그러면 어머니 받아놓고 보는 거야 뭐든지. 안 됩니다. 뭐 이거 안 되는 거야. 김진영 씨가 지금 겪었던 일을 똑같이 손흥숙 씨가 많이 겪었다 쳐보시죠. 손흥숙 씨는 안 손흥숙 그러지. 씨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김치 안 지금 갖다 줘. 아니야.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저는 시어머님도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나 이해가 안 시어머님도 가요. 이해가 안 가지만 만약에 이게 또 세대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야. 우리 집에 냉장고에 김치가 몇 통이 있어도 일단 어머니가 나한테 야 김치 좀 갖다 주려 그러면 필요 없을 소리를 못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그게 하는데? 나는 못 할 것 같아. 못하지. 옛날 분들은 왜냐면 못 김치 받아야지. 담글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담가준 김치는 또 맛도 틀리지만 내가 많아도
일단은 받을 것 같아. 찌개를 해 먹든 어디다 넣든. 그리고 친구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자주 어울려야 수다도 떨고 할 얘기도 많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혀 관심 없고 아들한테 관심 없고 그러면 연락 안 할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는 거는 물론 고부간에 그런 건 있겠지만 진영 씨도 조금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어머니 조금 이미 고양이 때문에 막 고양이 때문에 마음 상했어. 초반에 시집을 가면 남편하고 나도 적응하기 시간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도 아니야. 동시에 시부모님하고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집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몇십 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받으면 열통을 하시오. 제가 만약에 미팅 중이면 이게 계속 울리면 약간 나 좀 쫓기는 사람도 아니고 비디는 사람도 아니고 다 청산했는데 너무 옛날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또 고치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돼. 타협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그때 느낀 건 우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시어머니고 아니 뭐 며느리고 뭐 나이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살아온 게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를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시어머님 내가 간섭 때문에 좀 힘들었던 아니 며느리가 아니신데 우리 집 그 며느리 우리 집사람 얘기를 어머니 해주는 거야. 세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고봉밥에다가 반찬이 수북수북 쌓여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종기종기 이렇게 소꿉장난 하듯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거를 반찬이라고 했냐? 딱 그러면 이제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잽싸게 내가 나서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고봉밥 줘. 아유 어쩌다 이거 몇 개월에 한 번씩 많았는데 그냥 좀 맞춰주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아유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야? 근데 나 사실 그게 재밌었어요. 왜? 살아가는 재미잖아. 왜냐면 문화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이제 좁혀가야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며느리가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젊은 신세대들이 좀 며느리 저 어머니 시어머니 분위기 좀 맞춰줄 수 근데 있잖아. 그 얘기를 아내가 맞추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당신이 맞춰. 이걸 하면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니까. 부인한테도 잘 해주셨죠? 옆에 가서. 그냥 뭐 집에 가면 막 내가 막 열사분공 해주는 거야. 일단 거기서 어머니 분위기 맞춰주고 집에 오면 나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게 좀 필요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 남편은 형은 비겁한 당당한 남편이야. 그래? 융통성도 나 그동안 형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보니까 되게 이거 말씀 이 얘기 들어보세요. 네, 아내분 말씀을 들어가야지 남편들은 항상 자기는 잘했다고 해요. 남편들은 몰라. 네. 저희 아니, 남편도 모르는 게 자기는 아니라 막 A급이라고 그 해요. 얘기를 들었어. 좀 힘든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요. 연애 때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갔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시어머니 비율을 다 맞췄어. 은숙이 누나가 잘 알아 우리 집사람을. 아니 근데 엄청 잘해요. 여기는 와이프한테 진짜 잘해요. 차강수 씨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참 잘해. 여긴 괜찮은 남편. 최재현 마담님은 최재현 마담님도 사실 이 처음에 얘기를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쉽지 예, 않았는데 말이죠. 속으로 나도 아니 시어머니가 웃음이 해탈한 웃음이야. 아니 근데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집은요 차라리 어머니는 되게 쿨하세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저희의 큰애 4살 때까지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분가해서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신 횟수가 10번도 안 되세요. 어머님께서. 네, 네, 10번도 안 되시고 역시.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딱 들어오셔서 나 이 슬리퍼 신어도 되니? 어머 제가 막 뭐 준비하고 있으면 나 애들 방 잠깐 봐도 되니? 약간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시는데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짜잔. 어디가 하는데 구멍이 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에요. 자, 둘 중에 한 분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 저희 아버님은 큰애가 딸인데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얘를 낳자마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애디둥디 하다가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되니까 아버님이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고 365일 중에 오시는구나. 한 390번 오시는 거예요. 365일인데. 왜냐면 하루에 2번 오시는 날도 있고 3번 오시는 날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은 어느 정도셨냐면요. 이제 저희 집 이제 거실이 이렇게 대리석 같은 타일로 되어 있어요. 멋있게, 현대적으로 모던. 근데 저 갑자기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애매해. 그러더니 온수 매트 2개가 거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타일은 애들한테 너무 차다. 너무 차다. 그리고 멀티탭 다 설치해가지고 온수 매트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다 예쁘게 해놨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짜 넘어진 머리 다치고. 아니 내 방에 놀아야지. 집만은 아버님 진짜 온수 매트만은 제가 진짜 거들게요.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걷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애 돌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돌잔치를 안 하는 대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하고 저하고 애기하고 셋이 괌에 가기로 하고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처음 해외에 나가는 거였죠.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미야 나 여기가 밑에 카페인데 잠깐 내려와라. 그래서 네 아버님 내려갔더니 애 데리고 여행은 안 된다. 비행기가 너무 위험하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떠니 니네들끼리 가라. 어머. 그래서 니네만 죽어라. 그래서 아버님 저희가 애기를 너무 데리고 가고 싶다. 저희도 큰애니까. 아버님이 나는 자연이 네가 채연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나는 삭발을 강에 가겠다. 사랑하는 내 손녀딸만큼 예고 싶지 않다. 막아보겠다는. 데모야, 데모.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비행기 표도 다 끊고 뭐 오늘 예약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쵸. 호텔도 다 예약하고 그거를 다 취소하려니까 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고 있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중재를 해주셨어요. 자, 너는 내일 인천공항에 가서 용평에 가는 거야. 너희는 스키장에 가는 거야. 그렇게 말을 맞추자. 오, 대박.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에 다녀왔어요. 야, 역시 궁금한 게 진짜. 지금 시아버지 문제를 최재현 씨는 잘 헤쳐나갔잖아요. 요 똑같은 문제가 김진영 씨한테 가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 들으면서 계속 뭐 이렇게 내용은 없는데 이런 얘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미야 나 여기 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떠니 니네들끼리 가라. 어머. 자, 시아버지가 365자 390번을 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 성격이 아버님 너무 짜증나 죽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그분들 너무 불운하시다. 나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렇게 심하지다.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야 나는 진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착한 시어머니야 맨날 이러시고 내가 너 같은 애 만나서 내가 영화까지 나오고 막 요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김진영 씨를 의외로 좋아할 수 있어요. 왜요? 완전히 이제 유럽풍인데 유럽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베네치아. 그런데 그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뭐 운전도 하다 보면 또 뭐 사업도 하다 보면 부도도 나고 경찰서도 가고 굿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진영 씨 같은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냅니다. 버리고 담당 형사 찾아가. 찾아가. 조사 좀 봅시다. 담당 검사 찾아가. 그렇지. 이거 구속을 왜 시켰습니까? 이게 구속사유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절차상의 문제도 잡고. 그럼 저분은 논리적으로.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단 형사들을 제압을 하잖아. 갑자기 제압이야. 불편해. 어려워. 아주 어려워. 지금도 좀 불편하고 무서우신가요, 김지영 씨가? 그래서 의외로 김진영 씨를 이 방송 보는 젊은 사람들은 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유럽풍이니까. 그리고 최재현 씨는 시아버지가 부인한테 못 놓겠던 그 포근함을 며느리한테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신부한테 없는 그러니까 혼자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를 왜냐면 음식도 잘하거든요. 며느리를 최대한 잘해줘야 돼. 그래도 좀 우리 며느리가 잘 지내야 돼. 따뜻하게 지내야 돼. 근데 신경이 쓰이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아니 저희도 약간 파이팅을 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버님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버님이 뭐 딱 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모든 물건에 다 낱말 카드를 또 붙여놓으신 거예요. 뭐 냉장고는 냉장고 다 크게 해가지고 코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 100개 정도를.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그런 유치원 원장님한테. 그런 열정이 있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 같은 그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저희 아버님 영문과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4달 동안 수료를 하시고 오셨기도 하셨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네, 영어 책이라도 좋은 발음으로 내가 읽어주고 싶다. 그런 너무 과한 사랑, 어떻게 보면 과한 관심이 며느리 입장에서 어떠세요? 힘들죠. 아니, 처음에는 저도 이게 조금 적응하기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부딪혀 보셨어요? 뭐라고 뭐? 저는 맨날 빌어요. 아버님 낱말 카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저기 우리 김진영 마담님은 우리 신동선 선생님, 우리 박사님 같은 시아버지를 만나면 돼. 나는 근데 아까 이거 전현주 씨하고 김정 씨하고 붙는다고 하길래 전현주 씨 실력을 제가 알아요. 방송을 몇 번 같이 해봐서. 그래, 김진영이 너 죽었다 오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현주 씨가 오늘 좀 불쌍해 보여.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내가 가만히 들으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다 누구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뭐 지금 며느리 입장으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곧 또 시어머니가 또 돼요. 시어머니 입장에 되면은 아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 이 가정을 원만하게 해주려면은 내가 헐말도 줄이고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를 며느리가 이해를 하고 또 어머님의 연세가 드셨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새겨 들어가지고 어머님 알겠습니다. 네. 속에서 이렇게 좀 올라와도 이렇게 해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맞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며느리가 홀레기가 아니야. 맞아. 난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전원주 마담님께서는 나는 그래도 좀 잘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약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약간의 기분 나쁨 아니면 좀 대들었거나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 처음에는 나도 눈에 거슬리는 게 많으니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있는 대로 다 떠들고 뭐 그냥 요만한 반바지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러면 좀 그건 조심해서 입어야 되냐. 발이나 치우고 도둑발처럼 요만한 발을 그냥 맨발로 이러고 들어오면 그게 걸려요. 그래서 애기야 이거 길게 입어야 된다. 이것도 더 잘못 입어야 된다. 반찬 해와도 나는 이왕이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다음에 고쳐서 하면은 더 좋은 반찬이 되니까 여기는 뭐를 더 치고 여기는 뭘 하고 이런 잔소리를 내가 했어요. 그 처음에 그때는 아들도 그냥 가만히 있더니 우리 며느리가 뭘 가르쳐 놨는지 내가 뭐 말하려고는 우리 아들이 날 째리고 있어. 이러고 째리고 있다가 난 그게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이 잔소리하는 거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옳은 소리다 생각하고 내 어머님 알겠습니다. 내 어머님 왜 그걸 못해? 우리가 드라마에서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 발음 바르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고 또 사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해봐야 우리 아들이 괴로운 거 알아요. 그 화풀이는 또 우리 아들한테 다 한 건 아니야. 김진영 마담님이 나오신 B급 며느리 보신 분들이 많진 않으시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장면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B급 며느리 장면들 속에 딱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시어머님께서 좀 잘못하셨는데 이건 우리 김진영 며느님께서 좀 잘못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저거 난리 났어요. 왜? 멋있다고 오빠. 왜 뭐가?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한바람에 명절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뽀따삐가 대전에 내려가서 진영이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남편. 그래서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왜 손주는 안 와요? 어째요 저쩌고. 걔네들 오다가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오란 얘기 안 해요. 저기다가는 왜 외국 갔다 그러고 이 말 저 말 하고.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애기만 문제네요. 그러면 제가 화가 얼만큼 났든 간에 어쨌든 어머니 아니 화가 얼만큼 났더라마나 아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도 네 말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거? 난 너랑 나랑 안 섞여도 나는 혜준이만 보면 돼. 저는 그게 싫다고요. 제가 싫으면 제 아들 못 본다고요. 그래 알았다. 된다. 가만히 있어. 손주 보는 거. 협상은 결렬되었다. 나 여기 있다, 할머니. 나의 아내 김진영은 시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거는 무슨 뭐 B급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F급이라 그래 뭐 B급이나 돼? 진짜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게 이겁니다. 시어머니 얘기하는 며느리 안 봐. 난 뭐 너 안 봐도 돼. 나 살 수 있어. 근데 손주는 봐야겠어.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 싫으면 저희 아들도 같이 못 봅니다. 어느 의견에 나는 시어머니가 훨씬 더 많으시네. 야, 근데 얘기를 해보시죠. 자,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며느리의 자식만이 아니에요. 반은 지분은 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의 어머니가 보겠다면 봐야 되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보는 건 상관없는 얘기고 손주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목에서 진영 씨가 쭉 해왔던 얘기는 100% 공감해요. 네. 나는 내 며느리가 진영 씨 같은 며느리가 돌아도 좋아요. 네. 다 잘 좋은데 맞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는 참 일관성 없이 논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어긋난다는지. 왜 논리에 어긋나냐면 며느리가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싫은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보여주는 방법이 아들이 데리고 가는 건데 나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안 가면 애도 안 보내주겠다. 이거는 진영 씨가 지금까지 너무 해왔던 감정적으로 논리에서 갔다. 어긋나는 얘기라는 거지. 둘이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인가요? 집안에 호랑이. 집안에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누가 한번 크게 아팠거나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되거나 저 며느리가 해결을 해주거나 이럴 때 누가 하나 같이 큰 무슨 누군가 구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며느리가 해결해야 며느리가 꺼내실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서로 소중한 줄 알지. 지금은 서로 건강하고 서로 잘 살고 나니까 막 계속 비가 내려야 돼. 내가 만약에 시아버지잖아, 진짜. 김진영 씨 지금 우리 아내가 저 상황을 내가 모르다가 이제 봤어. 알았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형이 집을 가출할 것 같아. 아니요. 울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앉혀놓고 얘기해요. 여보, 보지 맙시다. 우리 보지 맙시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솔직히 저런 며느리였으면 난 안 봐요. 손주도 너무 보고 싶지. 그래도 나는 좀 안 볼 것 같아. 근데 제 입장에서 우리 집안이 저 지경까지 갔다면 저는 며느리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의 첫 번째는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 남편이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원효 씨도 어머님이 있지만 들어보세요. 있지만 우리가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독립된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어떠한 저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저 정도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는. 근데 제 인생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우리 가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나와 원효 씨가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어머님을 안 보고 우리 아이만 어머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독립적인 가정이 두 부모님을 다 모시고 지금 버티고 계시면서 말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나 같으면 이혼을 선택할게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손주를 볼 수 있겠죠.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인륜을 너무 다들 저버리고 있는 거야. 그럼. 왜냐? 그 손자가 엄마를 보고 배워요. 그럼. 우리 엄마는 나를 할머니한테 안 보여주는 엄마야라고 각인돼. 그럼 맞아. 이게 굉장히 빅값으로. 빅브라보 깜짝이야.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그 자식은 좋은 표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 때문이야. 엄마들한테 다 인성교육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할머니 못 보게 하면 걔가 뭘 보고 배워? 제가 이 부분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 상황을 끝끝내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저랑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애는 봐야겠다 하고 두 분이 오세요. 어김없이 김치통 같은 걸 들고 그냥 본인들 원할 때는 그 뒤로는 막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애를 봐야겠다 이러는데 저랑 어떤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제 집인데도 방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나랑 생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애 낳아주러 왔구나. 아, 그러면 저도 진영 씨 동의해요. 네, 난 제가 무슨 이 얘기냐면 생각이 애만 드는 보낸다고 거예요. 얘기했었어요. 집에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아, 보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내지 정말 치사한 방법이지만 제가 아이를 제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래 너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 갖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였기 때문에 저는 좀 불가피한 수단이었었고. 근데 그렇다고 애를 볼모로 삼으면 안 되지. 같이 모시고지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같이 그 얘기 들어야지, 맞아. 가만 있어 보시네. 어머니가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가슴에서 좀 여기나가 막 나요. 한국의 여자야. 나도 할머니 입장에 돼 보니까 며느리 아들보다 손주가 사랑스러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막. 온다고 그러는 날 안 오면 아주 그날 하루 종일 속이 상해. 그런 어머니의 그 심정, 간절한 심정을 모를 거야. 아니요,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엄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저기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저기다 배우님이 모든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엄마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반복된 상처를 받은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실 아이 키워본 엄마들은 알지만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이가 피해자가 돼요. 똑같이 밥 흘려도 너 왜 흘렸어 이렇게 말하지 그거 조용히 못 치워줘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편해, 시어머니 마음도 편해야지. 저는 아이가 친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좁혀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좁혀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두 번째가 더 피팅일 거라서. 재밌다, 이거. 동치미에 너무 특화된 분이 나오셨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거야. 동치미가 나가야 될 길이 이거야. 남편 대 아내 싸움이 한번 될 것 같아요. 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돈을 번다. 문서 만들어서 뭐 해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배우들은 자기 몸으로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만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곧 부자가 되겠지? 실업급여 서명이 장수. 생활한대요? 난 그게 걱정이야. 어디 가서 그런 나쁜 짓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 뭐또 아니고서. 사채 쓰고 그러나 또 걱정돼. 아니 그거 안 써요, 안 써. 나는 부모님에게 자주 돈을 빌렸다. 진영이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길 바랬다. 우리 5만 원 넘으겠다. 그래서 나는 진영이 몰래 돈을 빌렸다. 진짜. 부모님에게 의지하기 싫은 아내와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손 벌리는 그 같은 경우에는 저 남편이 돈을 벌려서 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작품 활동하는 거하고 가정 생계를 위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도움을 부모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권리라고 생각도 해요. 있는 부모 어려울 때 좀 받아서 빨리 일어나면 좋은 일이니까.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다음에 시부모의 잔소리도 기꺼이 같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얘기는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국가로 치면 식민지 국가예요. 집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립국방이 안 된 거지. 자주국방이 안 되고 내 경제도 자립 경제가 안 되면 당연히 부모 잔소리도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명확해요. 일단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사실 자식이 와서 손 벌리면 그거 거절 못 하시니까 주시는 거지 계속 퍼주고 싶어서 주시는 부모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남편 상황이 프리랜서 예술가였고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아이는 태어났고 남편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반대로 가족들 사이에 저는 돈이 때로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제적 도움이 오갈 수도 있고 물리적 도움이 오갈 수도 있고 정신적인 의지가 돼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야, 돈을 받으면 간섭 받아야 돼. 아니요, 저는 돈을 받지 예를 말든가.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제가 없는 살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한 20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지금 전화를 못 해요. 왜냐면 전화하면 괜히 재촉하는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얘한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작 친구한테도 그 돈 문제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족끼리는 뭐 서로 지켜줘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이 오갔다는 이유로 내 자녀의 결혼 생활이 일그러지는 걸 그냥 돈을 줬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본인 말처럼 배려하고 할 수 있으면 어머니도 가족이니까 배려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만약에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그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 정당화되는 때문에 게 아니라 돈을 얻었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잔소리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요. 직장 상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과연 진혁 씨 그런가요? 만약에 네. 남자들은 그래요. 내가 남한테 빌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고 빌려온단 아이, 말이에요. 분유값 때문에. 네, 애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못했어. 능력이 안 돼서. 네. 그럼 진혁 씨도 지금 뭐 좀 보니까 그렇다지만 그 당시에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만약에 애 먹여야 되는데. 남편 수입이 월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네. 아이가 한 5살 될 때까지 그랬고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원조가 끊겼어요. 시댁에서. 근데 저는 맹세하건대 이때까지 남편한테 돈으로 잔소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그 가난을 그냥 감수했거든요. 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네, 쓸 수 거기에 있다. 맞춰 살고 독립투자 50만 원 같은 주면 50만 원으로 살고 전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영 마담에 대해서 100% 나는 아, 또 그래요? 아, 왜냐? 나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딱 10원도 갖고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출연료로 살고 앞으로 우리는 절대 양가 부모한테 10원도 안 달라고 한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라면 먹고라도 뭐 굶더라도 우리는 돈은 빌리지 말자. 그렇게 하고 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이 연예인들이 출연이 많을 때는 그 출연료를 모아서 아껴 쓰지만 모아서 아껴 쓴 돈이 없어졌을 때 부흥할 때 이 정신이요 팽팽 돌아요. 맞아, 돌아. 왜? 삶의 욕구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김윤정 만남처럼 의지하지 않고 시부모에게 의지하기 싫은 아내 편에 요번에 저는 이쪽의 표를 택했어요. 지금 뭐 며느리 시어머니가 남이고 싶다 만나기 싫다 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제일 가까이 지내는 게 며느리고 시어머니야. 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입장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저 도와주는 사람 의장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좀 도와주셨잖아요. 아니 많이. 힘들면 손잡고 가는 거야.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있으면 노나 쓰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럼. 그래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지. 그만해라. 도와주고 나서 빚쟁이 소리를 치니까 며느리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반감이 아니고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하면은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감독을 받고 느껴. 뭐 싫어? 싫긴 왜 싫어? 남편도 고생시키잖아. 시어머니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할 때 양가의 10원도 안 받고 둘의 돈만으로 결혼을 했어요, 어렵게. 근데 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매달 부모님 이제 용돈을 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그럼 예를 들어 그럼 며느리도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그럼 치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며느리거든요. 재밌네요. 그래요. 정말 저 동시에 보면서
이런 열전을 정말 처음 보는데 다들 안 주무시고 계시죠? 저희 너무 세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 출연진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어리게 보기 때문에 막내 딸처럼 여기셨어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기를 1년 정도를 봐주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 있었거든요. 모델 생활하느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뭔가 할수 아기를 있으니까. 그쵸 하시니까 돈을 절 주신 것처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 오늘 옷이 좀 너무 길다? 너 너무 키가 커 보인다? 머리 왜 이렇게 작니? 염색했네? 뭐 다 태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그때부터 저는 등이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만나면 등이 이렇게 굽어요. 키 작아 보여야 되니까. 남편보다 커 보이면 안 돼. 그렇게 남편 차이 나는데. 응? 아, 그러니까 뭐라고? 차이 좀 나죠? 그러니까 제가 몸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더라고요. 겁을 먹으니까. 그래서 딸은 공짜는 없네. 공짜가 없어요. 1년을 키워준 그 값으로 해야지. 약간 제가 쑥으로 들어가는데 저거 뭐야가 아니라 키가 줬으니까. 키가 줬으니까 저도 뭐라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눌러주니까 눌림 주는 거예요. 그렇지. 김지영 씨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남편이 난 정말 싫지만 시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왔으면 그 다음에 시부모님 만나거나 그럴 때 알고 나면 좀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죠. 그래서 받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저한테 글러브 뺏고 싸우라고 하는 걸 못해요. 저도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글러브 받고. 아니, 꼭 싸워. 내가 어떻게 파이터야. 진짜 웃기다. 아니 저런 집 아드님 전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논리적인 거에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 아까는 내가 그냥 네,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네, 네. 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시죠. 젊은 사람 기분 나이 먹으면 또 마음이 넓어져. 네. 바뀌어 또. 확 바뀌어져. 나도 그냥 원리 원칙만 따지고 맞아, 그러셨는데. 땡땡땡땡 이랬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뭘 야단치려면 내가 더 손이 손이 맞아요. 그게 가정을 원만하게 하려면 며느리도 조금 참아야 되고 시어머니도 참아야 되고 네. 서로 양보를 쓰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보니까 이쁜 며느리야. 그러니까 믿지 집안을 않아. 일으키는. 근데 너무 원리 원칙이야. 그래. 근데 조금 마음을 열고 의도 가질 건 갖고 또 웃으면서 주고 저 손주 보고 싶다면 어머니 싫어도 보여드리고 그래 5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보여줘. 그러면 되잖아. 자식 봐라. 자식 봐라. 자, 다음 쟁점 역시. 또 있어요? 이걸 매주 해야 될 것 같아. 오 이게 너무 재밌어. 며느리가 해야 할 제일 일. 첫 번째가 며느리가 할 일은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시아버지 생신. 하여튼 참석은 시아버지 생신에 참석해야 돼. 1번이야? 응,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하고 그게 1번이야. 구정, 추석, 응? 그다음에 집안 행사, 제사, 시아버지 제사. 재산? 응, 그게 다 대소사라 그래. 그리고 시할머니 생신. 어머니가 뭐 결혼한 데거나 호원이 생일이거나 그다음에 혜준이 생일이거나 네 생일이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며느리가 아예 아버님 요새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날씨도 더운데 그러고 5월에는 아버지 생신, 혜준이 생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다. 사실은 왜 그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어른 손발 다 움직일 수 있는 어른 넷이 모여 있는데 나랑 어머니만 그걸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러고 싸우고 있어야 돼. 엄청 우스운 일이야 사실은. 저기 며느리는 전화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아이고, 이따 무슨 일 있어? 아휴 먹으려면 이제 혼자 올라면 오지 말아야겠다. 시댁 대소사를 매번 챙겨라. 여정한 일하는 시댁 풍습 거의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의무가 시댁 대소사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제 처음에 할 일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게 이제 세대별로 좀 많이 싸웠던 쟁점이기는 하죠. 저희는 사실은 천주교여가지고 제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얘 나는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같은 거 필요 없다.
다만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효도를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보다 효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택했죠. 알았다,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처음이 뭐였냐면 저희 시댁에서 가장 큰 일은 어머니 생신이세요. 탄생일. 네, 저희가 송도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네, 송도수님 7월 15일이에요. 근데 이날은 어머니의 오빠들, 그 다음에 뭐 외숙모, 거기에 뭐 조카들 다 와가지고 한 30명이 밥을 먹어요. 근데 진짜 오신 날이네. 맞네. 네,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효도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어머니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을 한번 차려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상을 차리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생신날 상을 차리는데 이제 어머니가 요새 조금 TMI를 많이 하시는 게 마음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작년에는 갑자기 식사를 막 하시다가 오빠 우리 이제 오빠분한테 이제 외삼촌한테 오빠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오빠도 생일하지 마 나도 안 할게 우리 밖에서 그냥 냉면이나 먹고 끝내자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다 그런가 보다 했죠. 힘나다 이제. 근데 갑자기 생일이 다가오니까 며칠 날 오라 그럴까?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섭겠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장난으로 어머니 냉면 먹으시면 잠드신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마음이 막 너무 막 쫄리시나 봐요. 안 할까 그리고 봐. 갑자기 저한테 내 가방 중에 갖고 싶었던 거 있니? 가방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랑 그거. 알았어.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잘한다. 지인이야. 시댁 대소사에 매번 참석하는 건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를 어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유 야 바쁜데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대소사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들도 취향이 서로 틀리니까 저는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님이랑 좀 친해지시게 하려고 여행을 같이 보내드렸어요. 두 분만. 자, 들어봅시다. 결과. 생각해. 나 가라 그러면. 저희 엄마는 좀 오실 때 같이 오셨을까요? 다소고 타시고 저기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서 누구한테나 잘 적응할 줄 알았고 또 저희 시어머님은 굉장히 등치도 크시고 세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본인이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친해지시게 좀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4박 5일을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지옥으로 보낸 거니까. 4박 5일은 적과의 동침. 저는 이럴 줄 몰랐거든요. 해병대 근데 캠프. 아니 돈 써가지고 용돈도 다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4박 5일을 딱 보내드렸는데 오셨는데 그 얘기만 뒷담화만 듣는데 한 달씩이요. 하룻밤만 자보면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5일을 있으면서 서로 볼 거 안 볼 걸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서로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시는 동안은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났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너무 하셨네요. 이 분명히 시댁 가기 싫은 데는 각자만의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면 뭐 진짜 다른 건 부모님은 하나도 안 불편하지만 나는 집이 불편하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각각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부분도 있고 혹시 좀 불편하지 않으신 어떤 예, 예. 게 제일 저는 이제 지금은 시댁 가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랑 제가 트러블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제가 한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레이더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머니 저 이런 거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러면 너는 뭘 잘했어? 너 와서 뭐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그걸 다 그렇게 불만이면서 왜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폭탄 터뜨리듯이 하지? 이게 좀 어떻게 이걸 또 숨기고 계셨지? 또 시댁 가서 자주 누워 계셨나 봐요. 설거지를 진짜 안 했나 봐요. 아니 그게 어른들 그 말씀하신 거 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오면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가서 누워 있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럼 저 그래요 이러고 저는 누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어른들이 돌려말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직구를 얘기해야 돼. 누워있으라 그래놓고서. 네, 그래서 저, 아니 누워있으라고 하시고 왜 나중에 이러시죠? 저는 대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잘못했지. 그래서 그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맞아, 네. 맞아, 맞아. 평가받는? 평가받는. 시댁에 무조건 많이 가야 되는 아내, 며느리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처가에 그래.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는 맞아요. 사위도 꽤나 많잖아요. 그 둘을 비교해보면은 어느 쪽이 더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 쪽 아닐까요? 제가 어느 이거 쪽이? 연구했잖아요. 또 연구해요? 100배 정도 차이 나요. 사위가 처가에 가서 노동하는 사위 거의 없어요. 맞아. 뭐 이를테면 장인이 뭐 화단 정리하는 거 돕는다. 요 정도 노동이 전부인데 시댁에 가는 며느리는 거의 다 노동을 해요. 주로 사위는 처가 때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요. 맞아. TV 대접받아. 보거나. 그리고 사위를 막 일 시키는 장모나 장인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는 노동해야 스트레스 양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기 싫은 며느리에서는 좀 납득할 만한 명분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 아니, 저 김지영 마담님도 아들이 있잖아요. 네. 얘가 이 다음에 와이프하고 우리 집에 막 자주 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독립해서 살아있는지만 확인하고. 저는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도 저한테 하루에 전화 3통하는 순간부터 제가 차단한다고 막 협박해요. 전화 그만하라고. 저는 그렇게 막 사적인 생활에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김진영 마담님에게 애교가 12,000배가 그러니까, 만 예. 때가 여기 어머니 심지어- 뭐 하세요? 뭐 먹어요? 이런 애가 들어오면 와서. 정말 막 그런 며느리가 자꾸 전화하고 이러면 너 내 전화 전세냈니?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것 같아. 진심. 아니 계속 찾아오고 성향이. 저는 자고 정말 아니지, 너랑 나랑 어차피 남인데. 보지 말자. 보면 되지 않겠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막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서로 기대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방적으로 며느리들은 노동을 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대에 가면.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뭔가 소양이 부족한 여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너 뭐 와서 네가 시댁에서 뭐 설거지 한 번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머니 저도 거기 가면 손님이에요. 그 설거지 제가 호의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하라 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리액션이 너무 서러운 김진영 아니 씨가 어느 나라 말이야. 나 그렇지.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금. 예, 그때과 같이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 와중에 갔어요? 아니 그 전에 갔어요. 그 싸우기 전에, 싸우기 전에. 네,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파국이었죠. 이런 즐거운 얘기가 흥미진진하네요, 예. 하루 자고 오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 시아버지가 그날 약속이 있으셔서 좀 새벽에 일찍 먼저 그 시부모님이 가셔야 됐어요. 그 전날 밥 먹을 때부터 우리는 새벽에 일찍 가니까 너네는 옆방에서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근데 그 얘기를 정말 계속 하시는 거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너네 그냥 자 이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이제 저도 그냥 편하게 잤죠, 잤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좀 그날 놀다가 저희도 오후에 집에 왔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 시부모님 가는데 퍼 자고 있었다고 혼을 내시니까 저희 남편이 그날은 더 밝고서 아유 엄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냐 원하는 거랑 말을 반대로 하면 얘를 혼내려고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여행을 더 학을 뗐어요. 그 뒤로 절대 안 간다고 근데 지금 좀 가고 싶어 하세요 여행을. 손주도 있으니까. 네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아 얘네도 생각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오며 가며 시간 약속 정하고 들어다 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며 가며 주려고 저는 비밀번호 제가 자신 있게 딱딱딱딱 열고 들어가서 주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억울해도 굉장히 우아하세요. 저 정도면 정말로 쿨한 시어머니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띡띡띡띡 하고 들어가시. 띡띡띡띡을 했는데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샥 이게 아니라 삐리릭 삑 이래요. 자, 그 얘기 저희가 좀 이따 듣습니다. 좀 이따 듣습니다. 이 얘기에 계속
옆에서 표정 봤어? 뭔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 보고만 읽었는데 하잖아. 나도 봤어요. 자,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제 뭔가 세 보이는 시어머니라면 동심이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이거. 이분도 한 획인데 기다렸어요. 며느리. 기다렸어요. 며느리계 요즘 1인자 김진영 마담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약간 뽀뽀 소매 때문인가 왜 더 순딩순딩하고 그러니까요. 더 예뻐지고 어려진 느낌? 얼굴은 순딩해요. 지난번에 너무 저한테만 질문 많이 하셔서 안 튀는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편이 저는 진짜. 김진영 마담님 나왔던 편이에요. 어른들 그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 집에 오면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가서 누워있어 막 이런 그래요 이러고 저는 누워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어른들이 돌려말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해요. 느꼈죠? 후일담 많이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기 전에 이미 영화가 나왔고 나름 이렇게 방송을 책도 조금 나오고. 했는데 쫙 돌아서. 여기 나오고 욕을 정말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굳이 리뷰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별로 없는데 그날은 모르던 친구들도 저한테 야, 너 욕 엄청 한다 이러고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후회했어요, 저번에 나오고. 그 오늘 다시 나오는 거에 약간 주저함도 있었습니까? 네, 약간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 사주려고. 마음은 너무 좋은데 나오자마자 옆에서 띠띠띠띠 비밀번호 얘기 들으실 때 표정이 관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잘해주려고 그랬고 너무 막 좋은 마음으로 그랬고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행동도 결과가 항상 선은 아니에요. 벌써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토킹을 하거든요. 스토킹? 이거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다 결과를 선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진영 선수. 자, 요즘 트렌드? 어쨌든 좀 달라진 환경이긴 한데 자, 5년 전에 그 고부 사이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띠띠띠띠에서 찰카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아까 분명히 풍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정내 마담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품격이 있어요.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는 잔소리 안 해요. 요즘 시어머니. 대박. 처음에는 결혼하고 얘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고 워낙 살림에 대해서 조금 뭘 모르더라고요. 반찬하는 줄도 모르고 뭐 이래서 이제 오면은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네네 하고 아주 공손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도 달라 했더니 가르쳐주고 서슴없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탁탁탁 그동안 필요한 때마다 다녔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대로 어느 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주도 낳고 그러니까 띡띡띡띡 열고 딱 갔는데 삐리리. 네. 삐리리 하고 이렇게 왜 어긋난 소리. 내가 잘못 눌렀나? 그래서 다시 또 뚝뚝뚝뚝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삐리리 또 그래요. 어머 이상하다. 전화를 했죠 이제. 했더니 어머니 집에 오셨냐고. 그래서 그래 근데 왜 비밀번호가 틀려졌니? 문이 안 열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 명리가 뭐 이렇고 이래서 자꾸 그 번호를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하고 그래서 위험해서 뭐를 뭐 바꾸고 어쩌고 막. 네. 그래? 그랬구나. 그래 이제 아주 쿨하게 대답은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나한테 한번 전화라도 해주고 어머니 비밀번호 이래서 바꿨어요. 잘 메모하셨다가 또 오실 때 하세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때문에 바꿨는데. 근데 때문에 바꿨는데. 그런가요? 그랬는데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이제 지가 막 온다고. 그래서 한 20분 이상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말 안 해주고. 안 알려주고. 말 안 해주지. 네. 지가 막 오겠대요.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갔더니 예전처럼 여전히 설거지통에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꼭 이거는 이렇게라 이렇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모습으로 얘를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도 뭘 먹고 나면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이런 걸 보면 얘가 보면 따라하겠지. 그런 걸로 저는 좀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는데 옆에서 표정이 지금. 그랬는데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아니, 너무 잘하시네요. 설거지통에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막 이제 목욕탕 화장실 소변 목욕탕 가보니까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막 좀 깔끔하게 이렇게 됐으면 그게 아쉽고 그것도 이제 아들 방하고 애하고 쓰는 그 방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렇게 뿌옇게요. 그 거울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눈에 띄면 내가 답답해서라도 이렇게 닦을 것 같아요. 특징이 눈이 안 띄어서 드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눈이 안 그래서 이제 띄어요. 안 보여요. 아니 내가 그냥 해줘야지 싶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나중에 왔어. 그래서 야 걸레 좀 가져와봐. 엄마가 저거 닦아줄게 그랬더니 내가 할게. 그랬더니 에이 엄마 잔소리 하지 말라고 요새 잔소리 하는 거 싫어한다. 뭐 얘가 뭐 좀 그래. 그래서 근데 그게 돌아서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는 어머니 요새는 다 그러고 사니까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거쳐서 아들을 거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는 어머니 요새는 다 그러니까 그냥 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라고 하면서 은근히 가르치려 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 좀 기분도 좀 그렇고 얼마나 잘 우리 선우숙 선생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완전 그 컴맹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뭘 사려고 그러면 좋은 게 있어도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못 사요. 잘.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나 뭐 사고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남바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요. 해서 얘 내가 이거 요렇게 했는데 너 이것 좀 들어가서 좀 사주라 그러면 처음에는 네 그러고 아주 처음에는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돈도 비싸지 않은 거면 뭐 지가 냈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으로 배달을 시키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자꾸 의존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싫은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지금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10년째예요. 미안하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간 건 내가 줄게. 너 통장 보내줄게. 이제 제가 그러죠. 뭐 시침 뻑 가고 딱 받아먹는 시어머니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다지 달갑진 않은 거예요. 뭔가 좋진 않아요. 그거 뭐 내가 좀 하는 거 지가 좀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거를 그러나 싶은 게 그 나중에는 야 내가 배울 것 같았으면 벌써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배웠다. 좀 돈을 얹어서 저버릇 하실 때 더 많이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사면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따님이 있으시면 다 해주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없어요. 아유 큰일 났어. 그러면은 그냥 며느님한테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둘러쳐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직접.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며느리한테 약간 조금 그러니까 내가 다음엔 좀 나한테 얘기하던가. 들어보는 것 같아. 얘 며느라. 얘 며느라. 나 지금 공중부양했어 의자. 나는 너한테 굉장히 쿨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 아주 너를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은근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해 줬으면 싶어서 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의향을 차라리 나한테 직접 어머니 요새는요 뭐 하느라고 해도 요새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지. 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들을 통해서 할 필요 없잖아. 나한테 직접 하든지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일단 저희가 편을 한번 들어보죠. 지금 들어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원정네 마담님도 시어머니로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의 편을 여러분들은 들어주실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사실 어디 가갖고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뭐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가족이 또 내 손자들도 다 있는 데서 깨끗하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서 비겁하게 남편 뒤에서 그럼 요즘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궁시렁거리냐. 이게 이제 시어머니 입장이고요. 며느리는 내가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10년 됐죠. 10년이 뭐야? 네, 이제 그 잔소리 정도 아니고 됐죠. 이거 내 살림이다. 네. 그 정도 잔소리는 내가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 전달되게 한 거냐? 나 혼자 한 건데 남편이 가서 전달한 거 아니냐? 또 남편. 아유, 남편의 불쌍해, 전달 남편.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며느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실지. 자, 시어머니와 며느님입니다. 며느리. 자, 하나, 둘, 셋. 야, 똑같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많아. 여기서. 나도. 살려줘 뭐야, 살려줘. 지금 이제 우리 마담님 석은 두 시어머님만 시어머니를 들었고요. 그렇네요. 두 시어머님은 뭐 당연히 시어머니를 들었고 최재현 마담님은 그 정도는 아니 근데 이게요. 부탁해요, 아니 제가 오늘 진짜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게 저는 지금까지 송도순 어머니가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가요 하는데 너무 나긋나긋한데 더 무섭죠.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력. 자연아 이렇게 불러도 뭔가 삐쭈스러운 그래, 느낌. 그렇지. 도저히 저희 어머니라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송도순 어머니가 최재현 이게 더 낫다. 차라리 저는 어머니 막 이러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자연아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교양 있게.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입도 뻥긋 못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 둘러쳐서 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시어머님 우리 등판. 원종래 마담님 말씀을 공감을 하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 거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10년이 됐어도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막 닦아주고 이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눈에 그게 보였구나. 그렇죠. 좀 정리 정도는 하면 되겠다 하면 되지. 또 그거를 남편한테 가서. 왜 어머니가 그런 걸 뭐 거울을 닦고 아니 나도 안 하면 편하지. 근데 내 눈에 보이니까 잘 해주려고 했던 그렇죠. 어머니 마음? 그 나는 공감이 돼서. 나는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해서 저 걸레 좀 가져와봐. 이게 왜 이렇게 됐니? 이러고 하면 얘가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얘가 어떻게 생각하기. 그래서 슬쩍 아들한테 얘 걸레 좀 가져와. 그치, 그거지. 엄마가 닦아줄게. 맞아. 엄마가 닦아줄게. 걸레 좀 했더니 에이 엄마 뭐 얘는 또 이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엄마가 왔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조금 배우려고. 며느리 넷이서 약간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지금 누가 한 명은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누가 지금 우리 지금 에이스 얘기하면 들어요, 에이스. 아니 며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며느리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아니. 아들한테 좀 뒤에서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걸 남편이 이제 엄마한테 옮겼잖아요. 네.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왜 뒤에서 하냐? 아니 제가 뒤에서 뭘 정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했다고 지난번에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 대놓고 했다고. 근데 제 경험상 앞에서 얘기해서 좋을 게 정말 없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사실 며느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막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뉘앙스도 아니고 어머니 알려드릴게요. 직접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불쾌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본인이 주는 가르침은 며느리가 고맙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너무 모순이에요. 그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이야기 하면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깽판이 될지 깽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며느리나 뭐 시어머니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만나면 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됐잖아요. 네. 가족인데 갑자기 들어가던 아니죠. 이래갖고 아들 보고 시키던 며느리 보고 시키던 뭐 부부는 그래 서로 문제. 사랑하니까 가족이 됐지만 나머지는 그냥 강제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친해지는 계기가 강제로 가족이 되고 가족 아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한테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고 자기 엄마한테는 대놓고 이야기하요 안 하요? 저희 엄마도 저희 번호 모르시는데 제가
이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어떤 보금자리를 꾸미면 그 보금자리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그건 아시죠? 거기에 누군가 연락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근데 그 보금자리라는 게 병아리하고 낳건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큰 보금자리는 닭장이라는 큰 가족이 그 가족이 큰 게 울타리가 있다니까. 그 큰 것은 닭장이라는 가족이라는 아니 게 근데 그 있다니까. 닭장에 지금 닭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병아리들끼리 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닭장에 있는 사람이 병아리는 다 컸네. 밤 늦은 시간에 잠잘 시간에 들어닥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잖아. 며느리 입장에서 또. 아니, 두 분이 같네요. 그 뭐하러 시집장가를 보냅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근데 지금 나중에 그거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왜냐면 표정 저도 보내고 만약에 난 우리 다음에도 자신 어머니가 있어요? 성우나 비밀번호 이러면 엄마 왜 이래? 전 더 멀리 이사 갔을 거예요. 왜냐? 같은 식구인 거 인정하고 이제는 또 절 장가 보내셨고 저쪽에서 딸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좀 연락을 해주시고 해서 요번에 갈게 그러면 오늘은 어떤 바쁜 일 있어도 좀 어머니 오시니까 치워놓고 예쁘게 해놓고 올 때도 야 할머니 오시면 인사 잘하고 사랑한다고 안아드려? 이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 아니 그럴 수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갖는 그 기분은 내가 해를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근처길래 들리려고 했는데 야, 난 니네 비밀번호 모르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그거 알려주면 뭐가 어떻게 되냐고. 왜 우리 공간인데 왜 그걸 어머니가 우리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가 집에 아니라 또 사나운 개가 있어서 물리실까? 집에 또 아니라- 사나운 개가 있어서 물리실까? 나는 그냥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지금 이 주제에. 화를 내. 사실 며느리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어머니 말도 맞아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만 키우고 우리 남편만 보겠다 그러면 시어머니 오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 자기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맡기잖아. 맡길 때는 문 다 열어놓고 비밀번호 다 가르쳐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잡고 손을 안 벌릴 정도 되니까 크로스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저도 별이방에 들어가요. 별이방에 들어가면 별이방도 침대 이렇게 하고 이불 이렇게 하고 막 책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별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건 뭐냐. 우리 별이가 왔을 때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부 시어머니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그쵸.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알지. 그렇지만 나도 한마디. 아니 그렇지만 잠깐만. 마무리. 며느리가 아무리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렉트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제 주장은 며느리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전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해를 끼치려고 가는 분들은 없어요. 예, 예. 아니 저는 이게 왜 며느리가 잘못됐냐? 예. 일단 원마담님이 이쁘시잖아. 이런 이쁜 시어머니가 문 좀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이승훈 씨. 갑자기 기계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유인경 시어머니 못하고 안 그렇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착한 건 제가 알아요. 아, 시어머니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처음에 제가 비밀번호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뭘 놓고 제가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약간 이제 어지러 놓고 가고 막 이런 것들 막 이게 있으니까 문자가 와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을 어지러 놨죠. 다음에는 깨끗이 치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얘도 이만큼 아주 큰 거죠. 이제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안 받아도 된다.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는 생활인데 그냥 그거는 내가 갔다 와서 치워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 장면으로 내가 각인이 된단 그러니까 말이죠. 싫은 거. 그러면 한 달에 그렇게 몇 번 갔어요? 1년에 서너 번. 한번 가니 그 전에 이제 얘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초에는
제가 또 가까이도 살았어요. 너무 처에 그렇게 오면 좋아하죠, 며느리가. 네, 초에는 집도 가까워서 정말 들며 날며 그렇다고 제가 새벽 꼭두새벽에 간 것도 아니고 밤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일하고 충분히 일어나서 있을 시간인데 안 일어났을 때도 있어. 그럼 자는구나. 그래 요거만 놓고 갈게. 제가 그럴 때도 있었고. 처음에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온다 치자. 예를 들어서 연락 없이 온다 치자. 밤도 아니고 그냥 낮에 예의 없이 부모가 띠띠띠 왔다 치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참아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과장님? 김지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가지고 틀어버리는 며느리가 어디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영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영아. 진영아,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하면 안 되라고 사실 그런 정말 슬픈 결과는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돼요. 가족이 서서히 와야 되는 게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행동이 남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김진영 씨, 저는 합리적인 방법에서 만약에 어쨌든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는 집이지만 거기에 기여도가 있어. 시어머니가 기여도가 있으면 그 집을 사는데.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정말 불편하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할 입장이라면 신세리 받아. 그러면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 약간 불편한테 하고 바꾸면 되잖아. 비밀번호를 또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오실 때마다 얘가 계속 바꾸네. 특수문자랑 대문자 혼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샵에 뭐 이렇게 하면. 샵 골뱅이 127. 계속 얘가 왜 또 바꿨네 하고 며느리는 또 진짜 자기 말을 직접 못 하겠어요. 근데 김정 마담님 말해가지고 손해났다면서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 들으니까 이분은 다음 주에 욕을 더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다. 며느리한테 요거는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절, 예절.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나 아니면 자기네 둘이 있을 때나 엄마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둘이서 하던 그 의사 표현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애정 표현 같은 거? 애정 표현도 그렇고 반바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막 동갑일 때는 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막 그거예요. 편하게 하고 있다가 내가 오면은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 지적하는 건 딱 그거죠. 엄마 있을 때는 그래도 니네들이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니네 둘이 있더라도 오빠한테 그런 거는 좀 네가 조심해 주는 게 좋다는 이런 예의 관계?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기네끼리 있을 때 형상아 뭐 이러고 이제 이름도 부르고 야 뭐 네가 뭐 이름 제가 얼핏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부르고 해도 좋은데 내가 있거나 누가 다른 어른들이 있고 그럴 때는 절대 뭐 형상 씨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해라 그랬더니 제법 그거는 잘해요. 그런데도 무의식결에 나오죠. 야 형상아 네가 뭐 좀 이런 게 이제 들리는 거야. 그러면 뭐 제가 못 들은 척 하죠. 어떠세요? 이 친구 앞에 하신 이런 예의를 지켜라 이런 충고들은 받아들이고 호칭이나 이런 거에 있어요. 대해서는 좀 가르침을 받았나요? 어머님한테? 저는 호칭은 정말 사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너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하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을 그것도 되게 못 받아들이세요? 무례하다고 해요. 무례해요? 왜 이런 사적인 곳에 개입하냐. 아니 그거 너무 쇼크인데요.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남편을 저는 그 학교 선배였어가지고 선배예요? 오빠라고 부르죠. 아니 그럼 괜찮죠. 근데 이제 시부모님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어른이 있고 그런데 내가 남편이 됐어요. 친구였지만 그러면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구씨 이렇게 약간 존칭을 해주면서 대우해줘라 하는 얘기가 나쁜가요? 저는 그게 제 기준에서는 타인이 타인을 부르는 것에 개입한다는 타인이 아니지 내 아들과 내 며느리. 저는 그 내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이 남한테 불리는 방식까지 지정해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처갓집에서 있는데 우리 아내가 화가 나면 나한테 야 그래. 야! 그러면 나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고 있어 속으로.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채스바한테 그 야가모니 그건 안 좋은 거야. 어디 채스바한테 네가 몰상식하게 야라고 그래. 못 배운 애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 누나한테 사건이 터진 거야. 우리 나한테 신장준 누나한테. 똑같이 야라고 그랬어. 우리 누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서 나중에 내가 수술이 다 끝나고 몸이 좋아지니까 누나가 웬만한 말 안 하겠는데 그때 야라고 그랬을 때 차를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네가 아파서 내가 꼭 참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나가 우리 그러니까 아들 받아들이는 거하고 장모님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상황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엄청난 마이너스 받았어요. 엄청나게. 어머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한 번이라도 가르치려는 드는 말투를 해서 서로 좀 부딪힘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시어머니한테 왔어요. 그 본인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집 얘기인 것처럼 다른 집 얘기인 것처럼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제가 성격이 그렇게 하면 말이 꼬여요. 그래서 근데 또 저도 가끔 다른 집 얘기를 듣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앞으로 모든 얘기를 이제 친구네 집 얘기라고 할 생각인데 친구네 집 얘기인데. 그거를 중간중간 강조를 좀 해주세요. 이거 예. 어머니 친구들이 보시고 또 말씀이 들어가면 아니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중간중간에 하긴 할 텐데. 일단 들은 얘기인데 꼭 경험한 거 일단 같은 이거 친구 집 얘기 좀 제 해주세요. 친구 얘기인데 이제 그 육아 때 제가 가장 갈등을 많이 겪었던 지점은 아니야 친구 아니야 제 친구가 204동에 사는 친구인데 그 어른들은 이제 아기가 울면은 무조건 이렇게 뭘 먹이려고 하세요. 근데 엄마는 아기 한 달 키워보면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심심하구나 뭐 기저귀가 젖었구나 졸리구나 그 미세한 차이를 엄마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요구에 맞춰서 울음을 달래주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은 아이가 울면 그 순간을 못 참고 무조건 입에 이렇게 뭘 계속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머니 지금 아이는 기저귀를 갈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배고파서 그래 너 왜 이렇게 먹을 거 안 주니 얘를 왜 굶기니 막 이런 식으로 그걸로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이게 아니요, 친구 얘기라니까. 친구는. 그러니까 제 친구 204동에 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김진희 씨가 204동 살죠? 아니요 저 205동이에요. 친구. 경험이 아이 아플 때 내가 처음 아이를 키워보기 때문에 얘가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에게든 도움은 구하는 사람한테 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아, 어머니 너무 감사했어요. 막 어쩔 땐 울 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애가 울어서 먹이는 걸 먼저 한다 하잖아요. 먹이는 걸 먼저 한다죠. 그러면 애가 우는 걸 엄마는 안다며. 무슨 이유를 미세한 차이로 안다며. 그러면 엄마가 먹일 때 기죽이구나 하고 먼저 기죽이 갈아엎으면 되잖아. 자기가 알면. 일단은 지금 제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204동 그 사람. 아니 예. 제 경험상 그 친구 또 제 경험상이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경험상 요거는 또제 경험.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을 때 어른들이 쉽게 물러나시는 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체로 특히 어른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살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의 방식에 확신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아 어머니 얘 지금 기저귀 가고 싶은 거야라고 했을 때 아 그러니 하고 쉽게 물러나주지 않고 그 뒤에 항상 듣는 말은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 말을 들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나면 모질이가 되잖아요 남자들이. 가르쳐도 계속 똑같이 실수를 하고 틀리고. 교수님을 뭘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정말 기절합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기절해요. 자 남편이 말귀 못 알아들어서 싸우는 경우 최자연 마담님. 답답한 경우. 아니 동네 엄마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끝도 없어. 모든 엄마들이 아 나는 그냥 아들 하나 더 있는 셈 쳐 이러는데 저희 아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신랑도 못하다는 거네. 그렇죠. 어느 면에서 예를 들어 뭐 소변 볼 때 뭐 이거 들고 해라 뭐 아니면 심지어 앉아서 해라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뭐 치약도 뭐 쓰면은 요거 이렇게 요새 많은 것도 다 나오잖아요.
여보 이거 한 번만 말면 돼도 그냥 어디를 해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이빨을 이렇게 땄는지 막 다 튀겨나요. 아 그것도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네. 아 진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더 신기한 거는 저희 애 어렸을 때 여보 들어올 때 우유 좀 사오세요. 뭐 우유 애기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른들은 뭐 저지방 우유도 먹고 무슨 우유도 먹고 다 먹는데 애들은 그 애들이 먹는 소화 잘 되는 우유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한 번에 먹을 양식 딱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우유를 먹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들통에서 그 같은 거를 왜 그래? 그냥 가서 우유니까 이거. 그래, 남자분은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제품을 잘 몰라. 아이고, 그냥 그거 아니, 우유만 알아, 그냥. 지금까지 우유만. 그걸 둘이 같이 있잖아. 같이 있어도 여자들은 똑바로 보지만 남자들은 흐르게 봐. 그러면 시킬 때 그래요, 맞아요. 시킬 때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한두 번이지. 그래서 써 있는 글자를 알려줘야지. 아니 근데 반대로 우리 집은 내가 그러고 있는데 왜 자꾸 남자라고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와이프가 한 번도 치약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짠 거를 본 적이 없어. 따로 써요. 가운데 따로 푹 써요. 눌러. 그럼 내가 저희 돌돌 집 말아놔. 남자. 그러면 또 가운데 푹 이집 눌러. 남자. 아니, 그러니까. 모자는 건 저렇게 남자. 서서 그냥 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창에. 뭐, 말 안 듣는 남편,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 했더니 거기 연관에 남편 감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딱 봤더니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그 냉장고 맞아. 열어가지고 감자 반만 깎아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와이프가 집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감자 10개가 다 반만 깎아져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위에만. 여보 감자 반만 깎아놓으세요. 그러면 10개 중에 5개를 깎아놓으란 소리였어요, 아내는. 근데 남편은 10개를 반만 깎아놓은 거예요. 머리 깎듯이. 나는 남자. 그 얘기야. 아니 그걸 몰랐어? 아니지. 그러면 10개 중에 5개만 깎아놓으세요. 이러든지. 아니지. 아니, 감자를 반만 깎을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저거 진짜 하나 반인 줄 알았지. 뭔가 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안개인 줄 알았어. 연령 고하를 불문하고 그때 양재진 의사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두 가지를 못해서 껌 씹으면서 계단 내려오는 일을 못한대요. 껌만 씹던가 계단만 내려와야 된대요. 근데 진짜로 제 남편이 아니 진짜 근데 제 남편이 어이가 없는 게 반만 깎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자 반만 깎아놓지. 우리 아내가 반만 쓰려고 그러나 반만 깎아놓지. 예를 들어서 여보, 10개가 있으니까 반만 깎아놔줘. 이게 정답이지. 어떻게 반만 깎아줘. 반만 깎는 게 맞는 거지. 감자는 기본으로 사면 한 10개에서 15개가 팩으로 딱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반만 깎아놓으라면 그중에 절반 깎아놓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아니 근데 그걸 왜 못 알아듣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감자가 이게 한 개지. 한 개에 반이지. 반만 저는 요리 프로를 10년 넘게 했는데도 지금 감자를 왜 반만 깎으라고? 그렇지. 난 그렇게 아니 근데 여러분 난 아니 요리 프로. 그렇게 왜 반만 깎으라 그러지? 그러면 3초 후에 10개 중에 5개 반이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안 돼? 아니지. 왜 반이니까 이렇게 아니야. 깎고 이 있는 여자는 말이야? 지혜로우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한 개에서 반만 깎아놓으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깊은 뜻이 있어. 뭐가 있어? 나도 그냥 나도 요리를 10년 의미가 있구나. 나도 생각. 아니 내가 자격증이 있다니까. 자격증이 있는데 왜 혹시 안 했다 그랬지? 아니 이유가 있겠지?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잖아. 깊은 뜻이잖아. 아니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랬으면 되는데 우유 좀 사다 줘. 아니 애들이 우유를 먹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워드가 있잖아. 워드가 거기 써 있잖아. 아니, 힘들어. 우유 좀 봐보세요. 힘드냐고. 아니 우유를 봐봐요. 우유를 어디서 무슨 뭐 우유 사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남편은 그걸 찾다 못 찾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지. 그런데 집에 있는 우유 사와 그냥 애들이 잘 먹는 우유 사와 그러면 우리 남편이 우유를 좋아하는지 같은 우유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보내잖아요. 여보. 여자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여보. 왜 남자들이 잘못한 걸 얘기를 하냐고. 우리 마담님 얘기 좀 들을게요. 우유 사오라는데 난 너무 이렇게 빠듯한 걸 사온 거야 유통기한이. 그래서 좀 긴 거 사와 그래서 사왔더니 멸균 우유야 해서 되게 혼났어. 유통기한 긴 거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돼? 이거 사야 되겠다. 그 부분이에요. 아니요, 근데 이런
지금 뭐 우유나 이런 일들이 여자를 화나게 하는 건 단지 내가 시킨 걸 잘못했다 이거보다 부부가 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공동생활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내 있는 말이.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나만 실수하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몰라. 어떤 영역은 아예 그냥 놔버리고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저희 남편도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제 얘기예요. 저희 남편도 저희 집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불에 동물 털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이거 이불 좀 털어다 줘요. 이러면은 그걸 들고 나가서 거실 가서 막 이렇게 맞아. 그리고 야, 이건 못 떴겠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털어라며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이걸 왜 거실에 두냐? 그럼 털어라며 털었잖아 막 이래요. 그냥 이 인간 진짜 막 열이 받거든요. 그게 정말 내가 왜 이불을 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안 하는 그런 태도가 여자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 마누라가 강아지를 데리고 자요. 이불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불을 털고 문을 열고 털고 난 다음에 이불에 이제 그 청소기 요즘 있잖아요. 요거 하는 거 그래서 털을 털고 있으면 냅두래 소리 나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냅두래는 거지. 야, 그렇게 했는데도 혼나요? 그래도 이래저래 다 혼나네? 어차피 혼나는 인생이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